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어서 태양계의 역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역학에 대한 얘기 들어가니까 역자가 무슨 역자죠? 네, 그렇죠, 힘역자죠. 그래서 힘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그다음에 이 힘에 의해서 어떤 운동 상태라든지 모양이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상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뭐 있었습니까? 그래요. 제일 처음에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만류인력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중력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 있죠? 예, 중력 말고도 전기와 자기, 전기를 띠거나 자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자기력이 있었고요. 그죠? 예. 자, 전자기력은 쿼크들끼리에서도 작용을 했고요. 물론 모든 입자들은 질량이 있으니까 일단 입자라면 제일 처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전기를 띠면 전기력, 자기를 띠면 자기력이죠. 자, 그래서 이 힘을 뭐라 그런다? 전자기력. 그래서 쿼크들끼리도 쿼크도 U쿼크와 D쿼크가 다 전기 떴었잖아. 그죠? 예, 바로 또 전자 사이, 전자도 전기 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을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 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쿼크들끼리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양성자, 중성자가 딱 붙어 있게 하는 바로 무슨 력? 강력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력이요. 양력은 약한 상호작용이죠. 강력은 강한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중성자가 뭐가 되면서 그렇지, 양성자가 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힘들이 다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이었었잖아. 그치? 그런데 접촉해야지만 작용하는 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힘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모양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힘은요,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그래요. 힘은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 물리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로 표현한다? 그렇죠. 화살표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화살표. 자, 힘의 표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살표 그립니다. 화살표 쫙.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화살표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 있죠. 요거. 그죠? 예,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걸 길게 그리면 힘의 세기가 크게 작용하는 거라 서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크기가 되는 거고, 이 화살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얘가 방향이에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얘 되게 중요해요. 얘가 뭐죠? 그렇죠. 힘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시작점 또는 작용점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 작용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갖다가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3N의 힘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그런데 요 시작점이 있죠. 작용점. 이 작용점은 같은 작용선상에 어디에서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이라면요, 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지, 꼭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물체 안에다 그려줘야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힘을 갖다가 합성을 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점 어디다 그린다? 물체 안에다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요 힘이니까 이렇게 3N하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왜요? 이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힘은 요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2N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먼저 같은 방향으로 하자. 같은 방향으로 2N 받았다면 요거의 3분의 2 길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2N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물체는 어디로 운동을 하냐면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얼마의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할까요? 그렇지, 5N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5N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5N입니다. 그럼 이 5N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두 힘을 합한 힘이지. 합력. 자, 이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진정한 힘, 알자력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알자 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힘이 바로 합력 또는 같은 말입니다. 알자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이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2N이나 3N이 아니고요. 바로 얘라고요.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진정한 힘. 무슨 힘? 알자 힘.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요번에는 3N을 주는 거야. 그대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3N 줬어. 자, 근데 요번에 반대로요. 이렇게 2N 준다 그럴까요? 2N? 자, 2N 이렇게 반대로 줬다 그럽시다.
그러면 자, 이 물체는요. 어디로 운동을 시작할까요? 그렇지. 당연히 오른쪽이지. 자, 이제 말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 1N의 힘을 받아서 그러면 이 1N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진정한 힘, 알짜배기 힘이지. 그래서 뭐라 그런다. 자, 두 개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력 알짜힘. 물체는요, 바로 알짜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란 얘기야.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비스듬하게 한번 해볼까요? 비스듬하게. 자,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 위로 F1, 비스듬히 아래로 이렇게 F2를 받았다 그럴까요? F2. 이 나란하지 않은 두심의 함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3학년 되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벡터에 대한 얘기를 배웁니다. 그 개념 배우면 여기 되게 쉬워져. 벡터의 합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힘은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였었죠. 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얘는요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 물체는 운동을 할 거고요. 이 힘의 크기는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두 힘의 합력의 크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바로 요 물체는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바로 요 힘을 뭐라 그런다고? 이 힘을 갖다가 합력 알짜힘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자, 물체가 이렇게 합력 알짜힘이 있으면요 무조건 속도가 변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뭐라 그래요? 가속도라 그래요. 플러스를 가짜가 더할 가짜야. 플러스를 더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가속도. 알짜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야. 알짜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한다.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F1이라는 힘을 받은 거야. F1. 자, 근데 동시에 얘가 왼쪽으로 F2라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힘이 하필이면 크기가 같은 거라 방향은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힘의 합력 알짜 힘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래요. 자, 이 두 힘의 합력 알짜 힘, 다른 말해서 알짜 힘이라 그랬지. 알짜 힘의 크기는 없다고요. 그때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때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얘네가 그렇죠. 얘네가 평형관계라는 얘기죠. 평형관계. 자,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합쳤을 때 0이 되면 그 힘들은 서로 어떤 관계다? 평형관계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와볼까? 앞쪽으로 와보면요. 얘네 보세요. 얘네. 자, 얘하고 얘는요 평형관계입니까? 무슨 소리세요? 예, 알짜힘이 있는데요. 알짜힘이 있으면 평형관계가 아니야. 평형관계가 아니면요 알짜힘이 있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합력 알짜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 자기의 맨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면 그 물체는 계속 뭐 해야 돼?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한다면 그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한번 해볼게. 자,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둘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A가 나를 이쪽으로 10N, B는 나를 저쪽으로 10N.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팔을 잡아당겼어. 뭐 찢어져, 팔 빠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이쪽으로 10N, 저쪽으로 10N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같은 작용선에 위치하고 있지. 요 두 힘의 합력 알짜힘 얼마입니까? 0이요. 그럼 나의 운동을 변화시킨 힘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요 그대로 나의 맨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뭐 해야 돼? 유지해야겠죠. 나 뭐 하고 있었죠?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난 계속 정지하고 있다고요. 자, 요번에는요 제가 이쪽 방향으로요 2m/s를 뛰고 있습니다. 왜 뛰는지 몰라. 그냥 뛰고 있는 거야. 근데 B라는 애가 빨리 가! 하면서 10N을 밀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런데 B가 10N을 주는 동시에 A도 동시에 어딜 가? 이러면서 같은 크기의 힘을 줬습니다. 10N. 두 힘의 크기가 어때? 같고 방향은 반대면서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요 두 힘의 합력 알짜힘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나 뭐 하고 있었지? 나는요 2m/s로 운동하고 있었지. 그럼 나는 그 빠르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란 말이야. 그 운동을 뭐라 그럽니까? 그 운동을요. 자,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등속 운동,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 합쳐서 6글자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으로 표현하는 벡터 물리량이거든요. 근데 크기도 일정하다, 등속 운동. 방향도 일정하다, 직선 운동.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말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게 한 마디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얘는 뭐 한다? 정지하고 있다면요.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 되고 운동하던 물체라면요.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 어렵지 않아.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예.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F1이라는 심을 이렇게 준 거야. 그랬더니 비스듬히 위로 자 F2를 주고요. 내가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똑같이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 비스듬히 아래로 F3라는 심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F2와 F3는 나란하지 않으니까 나란하지 않은 두 심의 합력은 평행사변형법을 구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쫙 구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F2와 F3의 합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합력이 나왔는데 이 합력 F2와 F3의 합력과 나머지 한 심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같은 작용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요 세 심의 합력 알짜임이 얼마가 돼야 돼? 그래요. 0이 돼야죠. 그러면 요 세 심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평형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자기의 맨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정지하고 있다면 계속 정지해야 되는 거고 운동하고 있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형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 그래? 그걸 관성이라 그래. 자, 관성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죠? 예,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황에 대해서 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힘을 받으면 합력 알짜임 얘기하는 거지 속도가 변하게 되고요.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합력 알짜임이 0이면 그 물체는 자기의 맨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이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 관성의 법칙. 지금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힘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뤄볼까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자 가속도의 법칙. 저는요 관성의 법칙과 항상 가속도의 법칙을요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요. 예. 선생님 작용 반작용 법칙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요 운동 상태랑 관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랑 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와 물론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으면 가속 운동하고 받지 않으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요거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는 조금 이따가 같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해 나갈게요. 자, 그럼 먼저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은 먼저 여러분 알아둘 건 합력 알짜임. 합력 알짜임이죠. 자, 합력 알짜 우리 빨간색으로 표현했었으니까 합력 알짜임이 0이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평형 관계란 말이에요. 평형 관계. 평형 관계다. 자, 평형 관계가 되면 이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지? 그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 운동하던 물체라면 그래,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말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속도 운동.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예, 자,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이란 뭐죠? 자, 가속도의 법칙이란 뭐냐면 합력 알짜임이 0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요. 얘는 분명히 뭐가 존재하냐면요. 알짜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합쳤을 때 0이 아니기 때문에 평형 관계 그 물체에 작용한 힘들은 평형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가속 운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세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몇 초? 1초 동안. 단위 시간 1초 얘기하는 거야.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1초 동안의 속도가 많이 변하면 가속도의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걸로 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 자, 단위 시간, 일체 동안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는데 그 원인은 뭐 때문이죠? 자, 중요한 얘기인데. 자,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물체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힘은 말이지 그냥 힘이 아니고 자, 뭐라고? 합력 알자 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합력 알자 힘을 얼마나 크게 받았냐에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하는 정도는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맞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 자, 왜 질량이 중요하죠? 실은 이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을 구별하는 물리량은요, 바로 만물의 근원이 바로 에너지지, 에너지가 응집돼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질량을 갖다가 질량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 관성을 유지하는 성질 또는 가속되는 성질이요, 달라지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 너 말해봐. 너 몸무게 얼마야? A는요, 몸무게가 50이래. 50이라는 건 뭐냐면 50kg 중이란 얘기죠. 질량이 50kg 나간다는 얘기고요. 중력과 또 G를 곱하면 우리가 무게로 표현되는 겁니다. 힘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B, 너는 질량이 얼마니? 그랬더니 B가 자긴 100kg 중이래. 100kg 중. 자, 100kg이요. 틀렸어. 그건 우리가 물리를 하는 친구들이 몸무게를 물어봤는데 질량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kg 중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다음 B는 100kg이었지? 100kg 중입니다. 자, 그럼 질량은 아무튼 50과 100이에요. A와 B가. 자, 누가 더 관성을 지키는 성질이 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둘이 정지하고 있어. 이 정지하고 있는 이 두 물체한테 내가 관성을 깰 거야. 관성 깨려면 뭘 줘야 돼? 힘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A한테 힘을 줬다? 질량이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때? 금세 밀리지? 자, 같은 크기의 힘을요, 100한테 한번 줘볼까요? 100한테 줬더니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자기의 관성을 지키려는 성질, 자기의 관성을 지키는 성질이 큰 놈은 누구야? A야, B야? B지. 질량이 큰 사람일수록, 질량이 큰 놈일수록 더 자기의 성질을 지키는 성질이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둘의 머리통을 잡고요, 질질 끌어가지고 비탈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굴렸어요. 둘을 굴렸어요. A와 B를. 자, 얘가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뭘 갖고 있죠? 관성을 갖고 있는데 비탈길 아래쪽으로 또 힘을 받아가지고 속도까지 증가하고 있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운동 관성을 갖다 내가 변화시키려는데 반대로 힘을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반대로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속도가 다 감소하다가 멈추겠죠, 언젠간. 자, 50짜리 한번 멈춰봅시다. 자, 50짜리가 비탈길에서 대굴 거리면 내려오고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멈추려면 힘을 줘야 돼. 어디로 줘야 되지? 반대로. 그래서 내가 반대로 힘을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좀 밀린 다음에 멈추겠지. 근데 B 볼까요? B는 질량이 100kg짜리야. 자, 100kg짜리가 두굴 거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반대로 힘을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 깔리거나 같이 굴러 내려가거나. 자, 자기의 운동하려는 관성이 큰 놈은 누구였어요? A였어요? B였어요? 당연히 질량이 큰 놈일수록 자기의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래, 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질량이 큰 놈일수록 자기의 맨 처음의 상태, 그게 정지하고 있었던, 가속 운동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무조건 질량이 큰 놈일수록 자기 성질을 지키는 성질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질량이 큰 물체는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잘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요. 질량이 작은 놈이 같은 힘을 줬을 때 잘 변하는 거지. 서로 무슨 관계지? 반비례 관계예요. 와, 그래가지고 말이지. 자, 이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았을 거예요. F는 MA, 그거 아니야. A는 M분의 F죠. 이거 넘어가서 한행으로 하면 F는 MA.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물리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제가 이렇게 저 아이들 가리키는 그 반에 들어갔는데 다른 반은 또 물리 선택하지 않은 우리 고3들 얘기하는 거야. 반 친구들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나보고 난 다음에 민석한 선생님이다 하고 막 아는 척을 해. 우리 뭐 EBS에서 봤었으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막 반가워하면서 날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F는 MA 이러는 거야. 아우 창피해. 우리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F는 MA가 아니고요, A는 M분의 F입니다. 왜? 가속도라는 것은 질량이 얼마냐, 힘이 얼마냐, 질량이 얼마냐, 그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결정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습니다. 자, 2kg의 물체가 만약에 R자임을 10N을 받았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고요. 그 다음에 뉴턴 킬로그램은요. 뉴턴 퍼 킬로그램은요. 예, 다시 말하면 이거 계산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질량이 2kg인 물체가 R자임을 10N 받으면 얘는 뭐냐면 1초 동안의 속도가 5m per sec씩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질량이 5kg인 물체가 R자임을 갖다가 얼마 받았냐면 25N 받았다 할까? 그러면 질량이 5kg인 물체가 R자임을 25N 받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25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또 똑같이 5m per sec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2kg이 10N을 받으나 5kg이 25N을 받으나 운동은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질량이 얼마냐, R자임이 얼마냐 이거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 이런 운동을 한다. 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바로 얘랍니다. 가속도랑.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진지한 내용들이 있고요. 바로 이 가속도가 무엇인지 또 질량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뒷부분에 만류 인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왜 케플러의 법칙에서 얘가 원운동을 하거나 타월 운동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에 대한 이야기. 바로 힘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힘에 대한 정확한 체계를 잡으셔야만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말이지 아주 요만큼만 나와 있지만요. 이런 체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우리 가속도의 법칙 이걸 갖다가 저쪽에다가 다시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작용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 자, 가속도의 법칙에서 지금 관계식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자, 가속도의 법칙을 좀 더 확대해서 합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뭐였었냐면요.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지? 그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그 물체가 받은 바로 R자 힘의 크기, 합력 R자 힘, 여러 힘이 작용했다도 그걸 다 합친 힘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게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바로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결정이 나는데 우리 그래프 있죠? 관계식 나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이 가속도하고 A는 n분의 F잖아. 그치? A는 n분의 F에서 우리 그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 나와 있죠? 몇 페이지냐면은 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가속도와의 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Y축에 가속도 나와 있고 자, 여기에 힘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A는 n분의 F에서 지금 누구하고 누구냐면 바로 자, 여기 써볼까? A는 요거만 쓸게요. n분의 F다. 밑에다 쓰는 게 더 낫겠다. 여기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거니까. 자, A는 n분의 F에서 지금 누구하고 누구냐면 A하고 F와의 관계를 물어본 거야. 자, A와 F의 관계를 알아보려면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요 F의 값이 어때야 돼요? 예, 얘가 일정할 때 얘네들 무슨 관계죠? 비례관계죠? 그래서 비례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례관계 그래프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Y는 A의 X 그래프랑 같죠? 원점을 지난 직선이잖아요. 근데 Y축에 뭐 나와 있냐면 Y축에 A 나와 있고 Y축에 A 나와 있고 그래서 X축에 뭐 나와 있죠? X축에 F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A랑 같은 게 뭐야? A랑 같은 게 자, 빨간 거 갖고 올게요. A 여기 얘 A랑 같은 게 뭐냐면 여기 나와는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n분의 1. 다시 말하면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Y는 AX 대 A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n분의 1이 되는 거야. n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은요.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A하고 B가 있습니다. 얘네가 만약에 이런 운동을 했었을 때 질량이 큰 놈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다요. 그죠? 예.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른 놈은 누구야? A지? A가 B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질량은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기울기하고 자, 기울기가 곧 기울기 이거 가속도 아니야. 기울기라는 얘기야. 여기는 요 A요. 자, 요 A 아닙니다. 자, 그냥 기울기라 쓸게요. 여러분들 우리 1학년이니까. 자, 기울기인데 즉 기울기가 질량과는 반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A는 질량이 작은 거고 기울기가 완만한 B가 질량이 어떤 거예요? 큰 거라는 얘기죠. 그죠? 요즘은 우리가 아무리 1학년이라도 할 수 있죠. 나 지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요번에는 A하고 그다음에 질량, 가속도와 질량과의 관계죠. 자, 가속도와 질량과의 관계입니다.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는 n분의 F고요. 예, n분의 F고. 자, 지금 뭐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A하고 A하고 M과의 관계를 물어본 거야. 우와. A하고 M과의 관계 알아보려면 F의 값이 어때야 돼? 얘가 일정해야지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얘가 일정짜리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정할 때 무슨 관계입니까? 등호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갖추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여기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 있죠? 예, 다음의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내용 뭘까요? 자,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이은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내용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만류 인력을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두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심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힘이라는 것은 바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럼 과연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존재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발생부터 한번 해보자고. 원래 있던 게 아니죠. 예, 바로 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움직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얘가 방해를 하게 되면 그때 접촉이 일어나면서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물체가 접촉하고 있었는데 자, 이 물체가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때 대가를 치러야지. 운동을 방해하면요. 그때 바로 접촉할 때 작용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란 얘기야. 뭘 방해하면은 운동을 방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때 그때 바로 뭐가 작용하는 거야? 힘이 발생을 하고요. 작용을 하게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이 주먹을 운동을 방해했어요. 그러면은 고장난명.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자, 얘가 와가지고요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혔을 때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힘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얘는 뭘 받았을까요? 그렇죠, 힘을 받았죠. 그런데 혼자 존재하는 힘 있어? 아니야,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해? 쌍으로 존재한다고요. 얘가 쟤한테 힘을 가하면요, 쟤도 얘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할 수밖에 없어. 힘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 작용반영의 법칙이란 뭐냐면 바로 두 물체, 운동을 하건데 방해하는 물체가 없어. 그럼 힘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 물체가 있어야 돼. 운동을 방해하는 또 다른 물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힘이 발생을 하되 꼭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했을 때 그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촉할 때 작용한 힘은 그런데 얘가 쫙 오고 있는데요. A가 B한테 힘을 가하게 되면요. 동시에 B도 A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다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얘가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지금 지금 떨어져 있다가 접촉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얘가 A고요. 얘가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A의 질량을 갖다가 우리가 MA라 그러고 MA. 자, B의 질량을 MB라 그럴까요? MB. 이렇게 놓고 오다가 A의 운동을 B가 방해한 거야. 그러면 대가 치러야지. 그래서 A가 B한테 너 나의 운동을 왜 방해하면서 A는 B한테 자, 항상 작용점은요. 물체 안에다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 B한테 이렇게 힘을 가하게 돼요. 힘을. 자, 이게 A가 B한테 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혼자 존재하는 힘 없지?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해? 쌍으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B도 A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요 반대로 가합니다. 자, 이게 바로 B가 A한테 가한 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힘은요 크기가 어때요? 예,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고 방향은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180도 반대. 예. 그리고 같은 작용선에 위치하겠죠? 자, 그럼 말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힘의 합력 알짜임 얼마게요? 얼마? 0? 우리 망했어. 잘 보세요. 합력 알짜임이란 뭐였습니까? 예, 합력 알짜임이란 뭐냐면
A가 나한테 힘을 가하고 B도 나한테 힘을 가한 거야. 그럼 그 두 힘은 다 내가 받은 거지? 그때 이 두 힘은 합할 수 있어. 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잖아. 그걸 합쳤을 때 R자임이 있으면 가속 운동하는 거고 합쳤을 때 R자임이 0이면 나는 맨 처음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정지하고요. 운동하던 물체는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을 합한다. 합력이 있다. 없다 갖고서 나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때는 합할 수 있는데 얘 봐봐 얘. A하고 B. A하고 B는 하나입니까? 예? A하고 B는 하나야? 아니야.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라. 각각의 물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부딪힌 거죠. 접촉을 하면서 A는 B한테 힘을 가한 거고 B는 A한테 힘을 가한 거란 말이야. 그럼 각각의 물체에 있는 힘들을 어떻게 합쳐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있을 때 합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얘가 받은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R자 힘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주 공간이라 그럽시다. 우주 공간에 또 다른 힘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면요. 얘가 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하는 동안에 A는 B한테 힘을 가하고 접촉하는 동안에 B는 A한테 힘을 가하는 거라고. 각각의 물체한테 힘을 가한 거죠. 그러면 이 물체에 받은 힘이 하나지. 얘가 바로 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R자입니다. 그래서요. 얘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는 거냐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 거야. A는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 B는요. 왼쪽으로. B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속 운동한다고요. 근데 가속도라는 게 뭐였지? 자, 가속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 얘기고요.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에 의해서 질량이 얼마냐, R자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는 결정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 어떤 물체가 또 다른 물체의 운동을 방해했어. 그때 힘이라는 것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할 수 있어. 하나 없으면 절대 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방해했을 때 힘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B가 A한테 10N의 힘을 가하면 동시에 A도 B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한다. 만약에 B가 A한테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A가 B한테 가한 힘은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그래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했을 때에는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한테 준다는 게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당연한 얘기 법칙이죠. 그게 바로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그 힘을 받으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자 여기까지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그때 힘을 받으면 물체는 속도가 변해야지. 자 이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란 힘은요 어떻게 힘이 존재합니까 나타내는 거고 그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변해야지. 가속도의 법칙으로 들어간 거야. 동시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얘가 작용 반작용일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예, 그래요. 얘네는 서로한테 힘을 가한테 걸린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제가 내 손을 잡는 시간이나 내가 제 손에 잡힌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얘네는 크기가 같은 힘을 각각 받았단 말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힘을 받았을 때는요. 그러면 질량과 속도의 변화는 말해보세요. 질량과 속도의 변화는 무슨 관계지? 반비례 관계야. 질량이 큰 놈은 속도 잘 안 변하잖아.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질량이 작은 놈이 잘 변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가속도는요. 자, 이게 B였었지? 이게 B고 이게 A였네. 자, 이렇게 됐을 때 A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가 A, 이 물체는 변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이렇게 변할 텐데 자, 걸린 시간은 같다고요. 속도가 변하는 시간은. 힘을 받는 동안은 변하니까. 그런데 질량이 크면 속도는 조금만 변하고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많이 변한다고요. 만약에요. 질량비가 3대 1이잖아. 3대 1이면 자,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자, 속도 변화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비도 몇 대 몇이다? 1대 3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속되다가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동안 가속되다가 그 다음에 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을 받지 않으면요. 드디어 운동을 하고 있다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한다 그랬지?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죠. 무슨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요. 자, 이로써 우리가 세 개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힘이란
무엇입니까?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 가지 있었습니까?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뉴턴 운동 제1법칙이죠. 운동 제1법칙은 뭐였다?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었다. 관성의 법칙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뭐였죠? 제1법칙, 얘는 2법칙. 2법칙은 뭐다? 그래, 알짜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하는 가속운동한다.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뉴턴. 자, 이거는 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를 얘기하는 거. 어떤 운동을 합니까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운동 3법칙이죠. 예. 운동 제3법칙이요. 3법칙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자, 얘는요. 예, 바로 작용의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당연하다. 두 물체 사이의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죠? 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얘네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 1법칙과 2법칙이 연결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관성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 관성력. 이거 착각하는 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했을 때 앞에 손잡이 안 잡고 있던 아줌마가 나한테 막 뛰어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말이지. 자, 정지하고 있던 아줌마가 나한테 뛰어오니까 저 아줌마 지금 힘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여기에 버스가 이게 버스라 그럴까요? 여기 지금 자, 이렇게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아줌마가 이렇게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했습니다. 예.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아줌마요? 버스요. 자, 버스가 급출발합니다. 자, 아줌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관성을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봤을 때는 아줌마가 나한테 뛰어왔을 때는 아줌마가 힘을 받았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힘을 받은 건 아줌마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예, 이 버스와 버스 안에 있던 내가 뒤에 앉아있었다 그럴게. 그러면은 버스와 내가 실은 힘을 받아서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했는데 난 내가 힘을 받았다고 생각 못하니까는 오히려 아줌마가 힘을 받아서 나한테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착각하는 힘을 뭐라 그런다? 그걸 갖다가 바로 관성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관성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예, 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진다는 둥, 뛰던 물체가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둥, 뭐 이런 거 하면서 자, 이거는 뭐냐면 멈추려면 가속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랬을 때 계속 관성을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도 아마 얘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 뭐냐면 1법칙과 바로 3법칙에 대한 얘기. 요거죠, 요거. 운동 1~3법칙에 대한 얘기. 자, 운동 1~3법칙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예. 자, 이건 이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내가 지워볼게요, 얘네들을. 자, 1~3법칙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간단해. 얘는 이거야, 이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10N 받은 거야. 오른쪽으로 이 물체가 A한테 10N을 받았습니다. 그럼 혼자 존재하는 힘이 있어? 없어?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한다? 쌍으로. 그럼 당연히 물체도 A한테 같은 크기의 힘 반대로 가겠죠? A와 물체 사이에는 힘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맞지? 근데 여기 왼쪽에 B가 있었던 거야. 왼쪽에 B가 이렇게 있었고 B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한테 왼쪽으로 10N의 힘을 가했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힘 없지.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한다? 쌍으로. 그래서 물체도 B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반대로 가해요. 이게 무슨 관계지? 작용 반작용 관계야. 그러면 얘네들 작용 반작용. 그치? 얘도 작용 반작용. 그런데 이 물체에 들어간 힘은 A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과 B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 두 개가 있지? 이 두 개는 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네 둘을 합쳐봐. 합치면 얼마입니까? 0이요. 합력 알자면 0이지? 그럼 그 물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그죠? 관성의 법칙이요. 이게 운동 1~3법칙에 대한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또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예. 얘하고요. 얘에 대한 얘기. 운동 2~3법칙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자, 이게 뭐라고? 운동 2~3법칙. 운동 2~3법칙. 같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은 거야. 누구한테? A한테. 그럼 혼자 존재하는 힘 없다 그랬지.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해? 쌍으로. 그러면 당연히 물체도 A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하겠죠? 몇 뉴턴? 10뉴턴. 그럼 얘네들 무슨 관계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근데 이 B가 마음을 변화시킨 거야. 여기 힘을 줬었는데 B가 요번에는 얘한테 4뉴턴만 주는 거야. 4뉴턴. 그럼 혼자 존재하는 힘 없어. 힘은 항상 뭐로 존재한다고? 쌍으로. 그래서 물체도 B한테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합니다. 몇 뉴턴? 4뉴턴. 그럼 서로 무슨 관계죠? 작용 반작용. 그럼 얘도 작용 반작용이지. 그런데 A가 B를 잡아당긴 힘과 아니 A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과 B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은요. 물체 안에 있지? 그러니까 합칠 수 있지? 자,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합쳤더니 0이 아니네. 얘는요. 오른쪽으로 R자 힘이 작용하죠. 얼마입니까? 예, 6뉴턴이 작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무슨 운동한다? 가속 운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가속도란 무엇이었죠? 예,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질량이 얼마냐 또 이 물체가 받은 R자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야. 만약에 이 물체가 질량이 2kg이라 그럴까요? 2kg? 그러면 질량이 2kg인 물체가 R자 힘을 6뉴턴 받았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3m/s 제곱. 초당 1초에 3m/s씩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봐. 얘네들은 봐라. 작용 반작용. 예. 하지만 이 물체에 들어간 힘은 평형 관계가 아니지. R자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R자 힘이 있으면 무슨 운동한다? 가속 운동한다.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이과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물리에 올라오시게 되면 자, 물리를 선택하게 되시면 거기서 이 힘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쫙 끄집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실은요. 물리 1을 가서도 이런 게 바로 얘네들의 관계가 이렇게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갔을 때 바로 얘네들의 관계, 운동 1법칙과 2법칙이 합쳐져서 이게 표현되고 자, 13법칙, 그다음에 23법칙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 아는 여러분의 선배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의 실력, 다시 말하면 물리에 대한 관련된 스펙이요. 굉장히 지금 높게 쌓여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얘기는 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 세 문제밖에 없죠. 자, 이 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자, 76페이지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은 4번, 1번, 2번, 3번은요. 앞에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자, 5번도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한 얘기니까 6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요. 자, 뉴턴의 우리 배웠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요. 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지. 근데 돌뿌리에 걸렸다는 것은 반대로 힘을 받은 건데. 그럼 나는 계속 운동하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무슨 법칙이죠? 그렇죠.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운동 1, 2법칙에 대한 얘기. 1, 2법칙. 그래. 힘 받으면 나는 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 2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자,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 나온 거니까 기억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니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과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네. 이건 그냥 순수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운동 2법칙입니다. 운동 제 2법칙에 대한 얘기.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얘기야.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예.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얘는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이 물체가 받은 R자 힘,
물체를 속도를 변하게 하는 진정한 심, 바로 R자 힘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같은 크기라 그래서 힘이 자 동그라미 칠게요. 예, 힘 일정하다 그랬어.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힘이 일정할 때 일정한 값을 통제변이라 그러지. 자 일정한 물리량은 통제변이라 그러고요. 또 우리 친구들 또 잘 이해 못하는 애들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통제변이라 그러고 이거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이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변하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조작변이라 그러죠. 조작변이. 그죠? 조작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변화시켰더니 결과적으로 결과 나타내는 물리량을 종속변이라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는 얘가 통제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도 마찬가지로 힘을 줄 때 걸린 시간은 같겠죠. 예, 일정할 때 자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과 무슨 관계입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질량과 얘에 의해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량이 달라지면 이게 조작변이 되는 거고 이게 종속 결과가 되는 거죠. 종속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는 작아지겠죠.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이 클수록 작다가 돼야 되죠. 예, 아유 틀린 표현이네요. 그죠? 그다음 지구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에는 더 이상의 힘이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만류인력,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바로 만류인력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에이 거짓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리얼.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은요. 크기가 같고요. 방향은요. 뭐야?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예,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아유 틀렸어요. 예. 자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의 속도가 변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이거 또 쓰죠.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고 질량이 얼마냐, R자 힘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 얘와 얘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얘네들은 무슨 관계죠? 자, 뭐라냐면 속도의 변할 때 힘이 크기와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어떤 물체니까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예, 그다음에 시간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얘네들 등호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무슨 관계 되는 거야? 비례 관계예요. 예, 비례 관계 그래 표현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뒤로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81페이지죠? 실력 문제 81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질량과 힘에 의해서 또 이거야. 가속도란 질량과 R자 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속도가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요. 얘는요.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얘 0.5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1이고요. 얘 2네. 얘 2. 그다음에 자, 얘는요. 질량 1이고요. 0.5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다. 2분의 1. 그다음에 얘는요. 1분의 1이죠? 1분의 1. 1. 그다음 얘는요. 질량이 2고 힘이 1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다음 얘는요. 2하고 2니까 1이죠? 예. 그럼 누가 제일 가속이 많이 됐을까요?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3번까지 풀면서 내용 점검을 다 했습니다. 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50분 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은요. 굉장히 꼭 필요한 것들이었었죠. 자, 요걸 모르면요. 실은 다음 시간에 배울 만류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 나갈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류인력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했으니까 운동의 법칙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다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만류인력은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